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 흐름 나오면서 209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10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월요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627선까지 빠지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되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일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수주액이 100.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 수주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상 계획 대비도 달성률이 5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계획된 달성률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형 LNG 프로젝트의 선박 발주가 약 100여 척 이상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IMO 2020이 시작이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거에 따라서 탱커 물동량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2022년이 되면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른 컨테이너선 발주 역시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지금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로는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인수 과정에 있는 상황이죠.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해서 각국의 기업 결합 승인이 심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되면 이제 대우조선의 완전한 합병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면 내년에는 주가가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년을 보시면 특별히 주가가 올라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봉상 이평선 역시 정배열을 지금 만드는 모습이고요. 아직 60일선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60일선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된다면 좀 더 우상향 상승 기류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12만 원 아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코리아 오토글라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0.31%, 4위에는 삼성전기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3.51% 가져가고 있고요. 3위부터 함께 보시면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파트론이 일단 3위에 올라와 있는데 12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되는데요. 수익률이 12.24%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 올라온 종목도 역시나 같은 날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수익률 12.48%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두 종목이 모두 다 12%를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벌써 수익률이 30%에 가깝습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알루코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77%, 4위에는
현대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6%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 올라온 종목 역시나 같은 날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올리패스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12.1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대창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19.43% 그리고 1위에는 ап타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됐습니다. 최근 좀 급등이 나왔었죠. 현재 수익률 26.89%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윤여미 팀장의 슈프리마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4.36% 그리고 7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예스24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4.66% 그리고 6위와 5위에는 같은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날짜가 딱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일단 홍선미 팀장님께서는 대창을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9.4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역시나 같은 종목이죠. 하채기 위원님께서 11월 12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루 더 빨리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1%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윤여미 팀장의 MC넥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좀 급등 흐름을 나오면서 22.6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홍선미 팀장의 ап타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4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됐는데 수익률 26.89%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좀 핫한 종목이니만큼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위에는 이청호 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전체 수익률 탑 8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수익률 30%에 가깝고요. 1위에는 역시나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64.46%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부장님께서 12월 4일에 메가스터디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2%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 두 자리를 넘어섰거든요. 리뷰 들어볼게요. 우선은 어제였죠. 장중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고점 10월 전고점이라 할 수 있는 4만 원대를 무난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상황에서 하나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종목 상승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에 기록한 4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 45,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45,000원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12월 4일 딱 일주일 전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ап타바이오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7%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ап타바이오 좀 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동서경우는 이제 추천일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현재는 일부 급등 이후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제 국제 당뇨 연맹 총회에서 회사의 기술과 이제 임상시험 일상 결과가 상세히 소개되고 우수성을 충분히 입증했으며 현재 이제 전문 치료제가 부재한 당뇨병성 이제 신증 분야에서 회사 기술이 많은 기대를 받은 만큼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인해서 이제 주가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다소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최근에 기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기술적 분석 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단기적으로 일부 조정이 와도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본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어제 미 증시였죠. 미 증시가 소폭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재차 이어졌고 그 흐름이 미 증시의 매우 약보합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개장이 될 것 같은데 시가가 소폭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수는 아닙니다. 지금 이번 주죠. 정확하게는 내일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그 이전, 즉 월, 화, 수 이번 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이든 옵션 시장이든 포지션 자체가 지금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동안 매우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 5,800억 수준의 매수세가 보였고 옵션 시장,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수를 그리고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매우 뚜렷하게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일정 부분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시가 하락분은 얼마든지 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아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최근 국내 증시 경우는 다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지속이 되며 3거래 연속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대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인 결과 장중 지수의 움직임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으면 개인이 순매수를 하며 지수 방어에 힘을 쓴 모습이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매도가 멈췄다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시장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등 특정 종목의 매수가 집중된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매수가 강하다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매수하는 종목의 면면을 보면 큰 틀에서 IT 부품주와 5G 장비주에 대한 매수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외국인은 역시 확실한 실적, 모멘텀 종목에 관심을 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호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가 비교적으로 높아진 주가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아람코 상장과 동시 만기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이후 외국인 수급이 일부 IT 종목뿐 아니라 지수 영역 전체로도 확대되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견조함이 이어지는 미국 증시의 저가 매수 사상 최고치 돌파 랠리가 지속이 되는지도 이번 주 한번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게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핵심 종목으로 투자 자산을 압축한 채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 상황을 체크하는 것 또한 투자 자세의 하나로 관망하는 자세가 현재는 옳다고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특정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개선되거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연말이죠. 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당을 앞두고 금융주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KB금융입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고 이틀 전이었죠. 1% 이상의 갭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조금 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한이나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KB금융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주가 탄력성이 높은 이유는 역시 수익 구조. 참고로 금융회사 같은 경우,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자 수익과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인데, 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모든 금융사가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펀드라든지 기타 금융 상품의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은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DLF 판매에 따른 손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펀드에 대한 판매에 따라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 또한 증가하고 있죠. 그것이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시가 배당률 또한 3%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이 있기 전까지는 KB금융과 같은 금융지주를 아무래도 눈여겨보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로 단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올해 이번 달 23일인가요? 그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각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 원활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 국내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 일본과 관련된 그리고 중국, 특히 중국 소비재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화장품이나 여행, 호텔과 같은 기업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약 보름 정도 보시고 투자를 시행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요즘 좀 눈여겨보고 계실 섹터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5G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G가 이제 5G 가입자가 연내 500만 명 돌파 전망 및 내년 정부의 5G 연관 사업 6,500원 투입 소식 등 강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섹터의 이제 종목 중 하나인 KMW 또한 이제 9월 24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아주 올바른 조정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제 매물대 매물 소화 이후 다시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는 말씀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5G 통신 장비 관련주인 이제 에이스테크도 이제 전일 시간 외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일 이제 단기성으로 접근하실 분도 한번 유심 있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이오시밀러 제조 업체인 에이프로젠이 지난 9일자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원 이상인 스타트 기업, 즉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됐다고 밝혀 금일도 이제 에이프로젠 그룹주인 에이프로젠 제약 그리고 에이프로젠 HNG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 모두 단기성이나 중장기성으로 모두 다 유심 있게 충분히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2월 11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면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관망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좀 사주나 했는데 장 막판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함께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 그래도 210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2098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는 이 소폭 하락하면서 62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특히나 KMW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4% 이상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 하락세 이끌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좀 뉴스가 있는 종목들만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여러 가지 리포트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여러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계절적 부진보다는 내년 1분기 반도체와 IM 부분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를 뒤로한 채 반도체 부분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어제 큰 폭의 하락에 나왔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목표가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48만 원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당뇨 치료제 판권 이전 이슈로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도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이 더욱더 많은데요. 네이버는 0.57% 상승 흐름 나옵니다. 17만 5,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39만 1,5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흐름 좋지 않은데요. 일단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락세 이끕니다. 현대모비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5만 4,500원대, 셀트리온, 약보합권, 그리고 LG화학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30만 1,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30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신한지주 1% 가깝게 내리네요. 4만 4,000원대 이탈되고 4만 3,65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2,098선, 코스닥도 강보합권 627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어제와는 좀 흐름이 반대입니다. HLB가 어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되는데 오늘 1% 넘게 내리네요. 10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CJ ENM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오늘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오늘도 내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강복권 75,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KMW 오늘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는데 1% 가깝게 상승합니다. 49,400원대 그리고 휴젤은 1% 강세 흐름 가져가는데요. 364,7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헬릭스미스가 SK머트리얼즈 제치고 다시 8위권까지 진입했습니다. 1%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 82,8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메디톡스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292,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부동산 개발, 토지신탁, 도시정비, 그리고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소폭 악화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감소하였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수준으로 상승한 6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된 그리고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편으로 이 점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간 배당을 시행한 건 이 점 또한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상장사 중에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임원과 직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 주식의 소각, 사주조합의 활성화는 물론 직원 자체의 만족도를 높게 이어감에 따라 말 그대로 기업 가치, 보이지 않는 기업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11월 초반이었죠. 고가가 2,245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0원대 초반에서 이어지는 지지 구간도 매우 튼튼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고점을 돌파하였을 경우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토지신탁을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2,490원, 손절 가격은 2,01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리튬 이온 계열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2차 전지용 보호 회로의 생산 및 판매는 물론이고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의 사업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차 전지용 보호 회로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과 기타 IT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폭발을 크게 완화시켜주고 안전한 운용과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와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이면서 동사 또한 이 보호 회로에 대한 공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처에서 나타나는 실적은 역시 기대해도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 올해 매출액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아무래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의 성과 또한 이제 두드러지게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 가치, 미래 먹거리는 매우 풍족하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종목 또한 지난 11월 말에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우 중요한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주가가 지금 크게 밀리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월 4일 기록한 고점인 1,15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 상승 분명 크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15,0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KNN입니다. 예, 동사 이제 1994년 설립돼서 방송법에 근거하는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그리고 광고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겠습니다. 예, 동사는 이제 SBS와 네트워크 협약을 통해 부산, 경남권역에서 이제 지역의 KBS 총국과 지역 MBC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 광고 수익 기준 점유율은 3개사 MBC, KBS, SBS가 85%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동산 2019년 기준 1.9%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네, 광고 영업 시장 내에서는 이제 민영 미디어 랩의 적극적인 영업과 서비스를 통해 경쟁 매체와의 차별성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네, 동사의 이제 최근 이슈로는 이제 정부의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정치인 내 이제 홍정욱 테마주로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 관련한 이제 마약 일반입 소식에 급락을 했지만 그 장대 음봉 속에선 사실상 거래량이나 수급은 정반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재판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 정치 테마주란 것이 사실상 리스크가 있지만 대선이든 총선이든 불출마를 이제 선언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주가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한번 보게 된다면 2019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6% 감소, 단기 순이익은 10% 감소하겠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제 급여, 지급 수수료, 기타 관리비 등 이제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SBS와 이제 네트워크 협약을 통해 부산 경남권역에서 지역 KBS 총국, 지역 MBC와 경쟁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 660만 시청자를 단일 방송 권역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송 사업자라는 차별성을 부여한 점과 재무 상태에 충분히 개선 여지를 두고 있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9월 10일 1,705원 신고가를 기록 후에 급락 이후 올바른 조정을 받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평이 수렴하는 모습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 현재 이 이평의 갭을 충분히 이제 메꾸는 작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며 기술적 분석 시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이제 고개를 들기 직전의 모습이어서 현재 일부 조정이 와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부터 1,200원까지 눌림목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40원 아래로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팜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이제 배합사료, 양론사육, 도계 제품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사의 우수한 업무 연계성에 있으며 LPC 도축 가공 능력 또한 위생과 규모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겠습니다. 육가공 사업부의 경우 이제 돼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반기 시장 점유율은 3.81%이며 최근 2년간 도드라미 이제 1위였으나 올해 이제 1위로 올라선 모습을 보아 정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삼계탕, 삼계죽을 이제 생산하는 육가공 전문 업체 마니커 FNG 최대 주주이며 19년 7월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마니커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 그리고 19년 9월 동물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한국축산 희망 서울사료를 이제 흡수합병기로 결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동사의 이슈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을 때 돈가 상승으로 인한 주가가 급등했던 이력이 있으며 이제 사실상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구제역이 특히 발생 빈도가 높은데 현재 이제 겨울철에 이제 구제역이 만약 발생이 된다면 관련주로 편입돼서 이제 주가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는 이제 사료 관련 섹터로 대북 관련주로도 엮이는 모습인데 최근 대북 관련해 좋지 못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한 안 좋은 이슈 속에서도 주가가 아주 잘 방어되고 있으며 모멘텀 또한 이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아 앞으로 대북 관련해 좋은 이슈가 나올 시 충분히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한번 보게 된다면 2019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1% 증가, 영업이익은 31.8% 감소,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65.4% 감소한 모습입니다.
주 수익원인 이제 사료 사업부는 양적인 성장 추세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육류 소비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완만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겠습니다. 매출 구성은 이제 사료 64.5%, 지윤, 양돈 등의 육가공이 32.25%, 그리고 닭고기 등의 가금 사업이 10.09%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된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같이 살펴본다면 이 종목 또한 이제 9월 26일 신고가를 기록 후에 아주 올바른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이평들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기술적 분석 시 단기적인 단기 그리고 중장기 그리고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들이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을 봐 현재 이제 가격대 매집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 이제 현재가부터 1,040원 눌림목 매수 가능하며 목표가는 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70원 아래로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네이처셀입니다. 현재 21%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라정찬 대표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주가 조작 혐의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대표가 직접적인 주가 조작에 가입을 해서 불법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점이 한편으로 오늘 금일 주가 약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대표 혹은 경영자, 최고 경영자의 가치관이 어찌 보면 그 기업을 평가하는 모든 대상이 되는데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을 만한 행동을 오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주가 약세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현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겠다라는 마음 분명히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네이처셀과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켜보시고요. 그 외에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AI 센터인데요. 오늘도 10% 이상 급등합니다. 일단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류 AI 센터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9월 30일 이제 신저가를 기록 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 꾸준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평의 지지를 받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직은 좀 더 이르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장기적 모멘텀 자체가 아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분들은 가격대가 한 780원 부근이 올 시 신규 진입을 고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기존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평선이 이제 1270원 부근에서 충분히 이제 저항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현재 이제 3자 배정 유상 증자가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장기적이나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들이 아직은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뭐 그렇게 계속 연일 급등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1차 목표가를 1270원 부근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의 홍서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좀 장에서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그 SK그룹의 자회사인 SM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코어 하면은 그 지난번에 그 SK그룹으로 인수된 지 아직 3년대 접어들었죠. SK그룹의 이제 자동화 물류와 관련된 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그 기계 장비부터 시작해서 IT 서비스까지 해서 일환화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SK그룹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류를 그 자동화 물류를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SK 하이닉스는 그 최근에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이제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3년이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안정화 단계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제 꾸준한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특히 이제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물류 자동화 수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정유업체라든가 타이어 업체 수주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올해도 이제 실적이 엄청 그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뭐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금년만 해도 뭐 매출액이 1,300억대로 전년 대비 한 39% 정도 이상 증가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한 84억 정도로 이제 큰 폭의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가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초도 단계에 있는 거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연일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추세선의 그 상향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1,000원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추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종목으로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에너지 응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 분석상의 여러 요인을 보더라도 회사는 충분히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저점 매수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가격대별로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드리겠고, 목표가는 손절가는 8,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10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2097선에서 시작했던 코스피는요, 9시 14분경에 2100선을 넘어서면서 2103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팝니다. 1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 매수하지만요, 오늘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냅니다. 삼성전자 52,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 88,800원대에서 오늘 IT 투톱 종목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42,200원대, 네이버는 이제 보합권 17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95,500원대에서 거래되면서 여전히 시총 5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보합권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는요,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최근 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5만 5천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은 16만 6,500원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요,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중국의 이 보조금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고, 이 금융사에서 LG화학 등 이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30만 원대 회복됐고요. 30만 1,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가 다만 하락폭을 조금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4만 4천원대까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만 3,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0.37% 강보합권 629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작은 시작이 저점입니다. 627선에서 출발했다가 9시 15분경에 마찬가지로 630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팔고 있지만 이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각각 4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6억 원 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100억 원 조금 넘게 매수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와는 정반대 흐름입니다. 어제 4% 넘게 급등 나왔던 HLB가 오늘은 약보합권 10만 1,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다시 4만 5천원대에서 4만 6천원대 회복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이끌고 있고요. CJ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5만 원 선이 이탈됐었죠. 이와 함께 좀 우려가 나왔는데 오늘 2% 가깝게 반등세 나오면서 15만 원대 회복되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8만 9,800원대까지 올라왔고 오늘 장중에는 19만 원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7만 5천원대에서 7만 6,6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넘게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7% 가깝게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하락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0.7%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만 8천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5만 원대 이상 올라오면서 반등세 이어가나 있는데 오늘까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재는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요. 37만 원대 이탈되고 36만 6,3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SK머트리얼즈 0.5% 강보합권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다시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82,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10위권에 다시 파라다이스가 올라왔습니다. 1% 넘게 강세 보이면서 1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흐름 타면서 1,1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미국 쪽에서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자, 관세에 대한 유예 정도의 그 보도가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백악관에서는 그 보도에 대해서 좀 부인을 했죠. 그러면서 언론과 그다음에 정부의 이야기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태가 좀 되면서 약간의 좀 조정이 좀 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집중적인 포커스가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잠잠합니다. 트위터가. 그래서 또 잠잠할 때가 오히려 더 좀 불안하다. 왜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또 트위터에다가 적을지 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신중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기에서는 좀 타격이 크게 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영향을 주고 또 아시아 쪽까지도 같이 영향을 좀 크게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다우라든가 독일 이런데 좀 지수를 보면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자리가 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 하면 크게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560억 달러에 대한 그 관세, 추가 관세 부분에서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미국만 지금 잘 나가고 있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지금 취약한 그런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살지 말고 좀 같이 살자는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의 좀 외국인이 오늘 좀 코스피 쪽으로 좀 매도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지막에 지금 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외국인도 지금 쉽게 섣불리 지금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있지만은 내일 이제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기에 따른 변동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외국인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는 상태. 개인들만 지금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양 시장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어제 미국이 좀 조정이 좀 나왔지만은 한국 시장은 의외로 오늘 좀 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지금 미국이 좀 올라갈 때 한국 시장은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괴롭힘을 좀 당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좀 분봉을 좀 보면은 자 코스피 같은 30분봉 보시면은 자 추세가 좀 조금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은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12월 5일 1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눌림을 좀 주고 오늘 지금 강한 양봉을 지금 30분까지만 잘 지켜준다 하면은 오늘 의외로 좀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 딱 하나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원달러 지수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최근에 자 11월 8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많이 지금 원달러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제 5일선을 깨는 자 음봉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원달러 지수의 상승세는 여기에서 주춤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끌어올리는 그런 좀 시그널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운영하는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12월 11일입니다. 사우디 타다올 증권 시장에 상장될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정유 회사들 쪽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이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람코 상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좀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자 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12월 4일에 정해졌던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지금 쏘면서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좋은 행동을 해도 좀 이쁠까 말까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협상을 좀 유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보장 유엔에서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좀 요청이 되면서 여기에서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유엔에서의 이야기가 나올지 만약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북한에서 과연 또 뭐 도발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이것도 리스크를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월 11일이죠. 그다음에 12일까지 해서 드론 박람회가 있는데 그게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론 제작 업체라든가 그다음 교육기관, 공공수요처 등이 좀 기관들이 좀 참여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150대 그 드론에 대한 그 비행쇼, 그다음에 뭐 제주도 올레길 안심 서비스, 뭐 응급상황에서의 뭐 대응 시스템에 대한 드론에 대한 시연이 좀 관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PC 디렉트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지금 한 19%까지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드론 관련해 가지고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일정에 맞춰서 미리 좀 주가가 조금 움직였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정들도 조금 미리미리 챙겨 보신다 하면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아내를 죽였다가 이제 개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들이 출연한 배우들이 뭐 이시연 뭐 존칭은 뺄게요. 안내상, 왕지혜 등이 출연하는데 이제 배급사가 KTH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여러분께서 일정을 좀 미리 좀 점검하신다 하면은 어떤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어떤가요? 신규 상장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면은 시장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는 별로 힘을 좀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JL 케인 인스펙션이 이제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모가는 이제 9,000원이었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자 이것도 지금 공모가 6위까지 갔다가
시작과 동시에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고목과 아래로 지금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 공모 처음 상장한 종목들이 좀 시세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덜썩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인공지능에 관련해가지고 오디오 영상해가지고 뭐 엑스레이 판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긴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가 이런 게 좋다고 하지만은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 회의인데 뭐 내년의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금리를 동결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인하를 할 것이냐.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지만이 자기가 투표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백악관 대통령 자리하고도 독립기관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 자체부터가 지금 시스템을 지금 어떤가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도 흔들리고 전 세계 이 글로벌 시장도 동반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중립성을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파월 의장 쪽에서 봤을 때는 뭐 금리 인하 이야기는 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동결 이야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 노동부 쪽에서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발표 나오고 나서 또 미국의 선물 시장에 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열리는 현물 시장까지도 장 초반에는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FOMC 결과 내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예.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자, 일단은 뭐 제약주도 계속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제일바이오가 좀 올라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타바이오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제약주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크게 이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잠깐 올라갔다 마느냐 이게 좀 차일 것 같아요. 또 셀바스 헬스케어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은 약만 먹고 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잠깐 있으면 또 제약주가 죽은 것 같았지만 또 다시 살아나고 죽은 건 그만큼 또 우리가 사회적인 단편을 밝게 바로 고령화 사회가 많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의 부분에 있어서 활력도가 조금 활력소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또 사회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건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젊었을 때처럼 그 노동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산율에 대한 또 염려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출산율이 좀 계속해서 높아져야지만이 왜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노동력이 좀 크게 좀 발생할 수 있고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베트남이 왜 지금 계속 성장합니까? 젊은 세대들이 지금 30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노동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점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좀 제약주가 너무 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오늘도 너무 예. 심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어제도 심했는데 앞이 안 예, 보여요. 저도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 이거 지금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말 정도가 목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잠깐 장 초반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야말로 한 10분 안에 그냥 잠깐 올라갔다가 그냥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운동이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들도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차량용 에어컨 필터 생산하는 업체들, 또 뭐 공기청정기 생산하는 업체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정치인 테마주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여당 쪽에서도 빠르게 원내대표를 선임을 했어요. 그전에는 조금 시간을 좀 뒀는데, 왜냐하면
총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선임을 했고 또 이제 또 바른미래당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갈라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혁이라고 해서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해서 좀 뭉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한신당 쪽에서도 지금 이쪽 여당 쪽과 뭐 합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또 정치라는 것도 생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득이 많이 나오면 다시 또 합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 지지율에 따라서 등락이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께 정치인 테마주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일단은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다음에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배당까지 나와준다 하면은 뭐 더 좋겠죠. 왜냐하면 지지율에 따라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가다가 갑자기 출렁거렸어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온다 하면은 더 충격이 더 크게 받으면서 신저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오는 애들은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뭐 지지율에 의해서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제한폭은 일정하다. 그리고 나서 실적으로 다시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주를 이렇게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실적도 좋고 사실상 저가인 종목이 좋다는 거 모든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낚아채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성창 오토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관련 많은 섹터가 좀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뭐 이온 발생기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 어제 좀 강세 좀 보이다가 꼬리를 달았지만은 오늘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좀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범퍼 레일이라든가 사이드 멤버들을 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차량용 클러스터 뭐 이오나이저와 그다음에 전기차용 필수 제어 장치 인버터를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전기차, 뭐 수소차 올해 상반기 때 초에 많이 올라갔고 작년 또 하반기 때도 전기차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전기차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타고 가야 할 자동차죠. 지금 뭐 미세먼지 발생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어떤가요? 이부제 차량을 하거나 보면은 전기차, 뭐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된 어때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가요. 근데 일반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는 제재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의 정부 측에서도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은 우리가 중국하고 또 좀 관계를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좀 미세먼지 물량이 좀 물질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국은 우리가 쉽게 중국과 우리가 개선을 하자 해서 중국이 당장 거기에 뭐 합의를 해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단기적이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신용 물량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 쪽에서 신용 물량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신용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이게 신용 잔고율을 보면은, 자, 올해 1월 달에 15,400원 간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좀 상황이 되겠다는 거고, 또 최근에도 계속해서 어떤가요? 신용 잔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단기적으로 파동을 좀 계산했을 때도, 자, 조정이 끝나고 나서 어떤가요? 자, 5일선을 올려놓고 나서 단기적인 상승세를 다시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 분석에서도 좋은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9,250원 말씀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7,800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 오늘도 제 방송에 오시면요, 오늘 이렇게 올려드렸던 연구들, 그다음에 종목도 그대로 제가 그냥 하나도 안 고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다 올려드리니까 오시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